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3월 고1 학력평가 24번부터 26번까지 해설하겠습니다. 보시는 지문은 독서 예술 지문입니다. 아직 독서 지문 익숙하지 않은 고1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지문입니다. 정보가 끊임없이 제시되는 지문입니다. 인과성이 크지 않은 정보가 나열된 지문인데 글의 흐름을 따라가되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가 필요한 글입니다. 암기가 필요한 글들도 많습니다. 암기보다는 이해, 사고력, 논리력 이따위 말전체에 현혹되지 말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 암기할 수밖에 없는 글들을 많이 읽어 암기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야 합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수능은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 고득점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이런 유형의 지문과 문제가 힘든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을 원합니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한 글자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원의 우리 미술사 이야기, 그리고 최순우의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의 기대서서 라는 책, 이 책을 다 썼습니다. 너무 많다, 한 것만 권해달라는 학생이 있으면 저는 이 책 권합니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의 기대서서. 자, 이 책 가운데 성덕대왕 신종편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과 이 지문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문제에 나오는 이 종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에밀레 종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죠? 예, 좋습니다. 지문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절에서 시간 알리거나 의식을 행할 때 쓰는 종을 범종이라고 한다. 됐죠?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다? 범종에 관한 글입니다. 범종은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찰로 퍼져나갔다. 그렇군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뭐가요? 범종이요. 범종이 뭐다? 절에서 쓰는 종입니다. 중국 종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독특한 조형 양식을 발전시켰는데 뒤에 뭐 나오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쓴 글이라서 예외가 없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독특한 조형 양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 범종의 전형적인 조형 양식은 신라에서 완성되었다. 신라에서는 독창적이고 섬세한 조형 양식을 지닌 대형종을 주조하였는데, 조조란 말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조는 제조, 주는 주물입니다. 주물은 금속을 녹여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걸 말하죠. 자, 그래서 주물은 금속을 녹여서 만든 물건이고, 주조라는 건 그런 물건을 만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주조 공법으로 만들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신라종의 조형 양식은 조선 초기를 기점으로 한 큰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후대 범종으로 계승되었다 되겠습니다. 자, 벌써 여기서 한 문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종이 일본, 중국과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겠죠, 그죠? 자, 그리고 계속 갈게요. 신라종의 몸체는 항아리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과 비슷하게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나오죠? 중국은 몸체의 하부가 팔자로 벌어져 있으며 일본종은 원통으로 되어 있다. 그렇군요. 어떻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팔자로 되어 있겠죠, 그죠? 예, 아래가.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정상부에 종을 매다는 용 모양의 고리인 용류가 있는데 신라 용류는 쌍용 형태인 중국이나 일본 용류와 달리 한 마리 용이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용을 못 그리겠습니다. 용 한 마리, 여기는 용 두 마리입니다. 자, 그리고 용류 뒤에는 우리나라 범종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음통이 있다. 뒤에 이렇게 음통이 있대요. 음통. 이것만 쓸게요. 아, 그렇군요. 셋이 달라요, 그죠? 자, 그 다음 주조공법이 발달했던 신라 범종에는 섬세한 문양들이 장식돼 있어 중국 종과 일본 종과의 차이를 보인다. 섬세한 문양이 있대요. 어디에요? 우리나라에요. 신라종의 상부와 하부에는 각각 상대, 하대라고 부르는 동일한 크기의 문양띠가 있는데 여기에는 덩굴무늬나 연꽃무늬 등 불교적 상징물이 장식되어 있다. 자, 한 번 더 그릴까요? 우리나라 범종은 어디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릴까요? 자, 이렇게 있고 용류가 있고 음통이 있고 상대와 하대에는 불교적 장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대 바로 아래는 사다리꼴로 유곽이 있으며 그 안에는 연꽃 봉우리 형상이 장식된 유두가 9개, 이렇게 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단순한 꼭지 형상의 유두가 있는 일본종이나 유두와 유곽이 존재하지 않은 중국종과 차이를 보인다. 그렇군요. 일본은 요거 9개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파기하니까 잘 안되는데, 자, 일본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유곽이 없는 거죠, 그죠? 중국은 아예 없어요. 자, 그리고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종의 정점부 이 부분이겠죠. 여기는 당좌가 있대요. 당좌. 이 당좌 사이에는 천인상이 있대요. 이것도 못 그리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가로 세로띠만 있는 일본종과 차이가 있다. 일본종은
가로 세로 이렇게 띠만 있대요. 뭔지 모르겠어요. 됐죠? 자, 그다음 여기서 선생님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 25번 문제 있죠. 이 보기를 참고해서 읽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시고요. 연습할 때는 이런 보기에 도움 안 보고 스스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는 잘 아실 거예요. 실전에서 반드시 보기에 도움을 받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이런 거 보는 거 선생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만 그렇게 하셔요. 자, 됐죠? 종을 그렸는데 얘랑 비슷하죠? 첫인상이 이렇군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앞에는 신라시대 이야기가 되죠. 고려시대로 갔습니다. 그죠? 신라종의 조형양식이 미약한 변화 속에서 계승된다. 정기에는 상대와 접하는 종의 상판 둘레에 견대라 불리는 어깨 모양의 장식이 추가되었고, 선생님은 이 글만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상대 밑에 견대가 추가되었대요. 고려시대는 견대 추가됐죠. 그리고 유각과 당자의 위치가 달랐으며, 그 다음에 위치가 달린 건 이렇게 쓸게요. 유각과 당자의 위치가 달랐으며 천인상만 보조되어 있던 자리에 삼존분 등이 함께 나타난다. 삼존불이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고려 후기로 가면서 정기 양식의 견대가 연꽃으로 바뀌고 원나라 침입 이후에 전래된 라마교의 영향으로 범자 문양이 나타난다. 이게 지금 미약한 변화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나오죠. 한편 범종이 소형화되면서 신라종의 조형양식이 계승되면서도 그러한 조형양식을 지닌 대형종의 주조공법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는 뭐다? 범종이 소형화됐고 주조공법이 사라졌다. 언제? 고려시대 정기와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시대별로 갑니다. 이거 이따 얘기 드릴게요. 세왕조를 여는 왕시대 주도로 대형종이 주조된다. 다시 대형종이 주조됐어요. 대형종에서 소형종, 다시 대형종이죠. 이때 조선에서는 신라의 대형종 주조공법을 대신하여 중국종의 주조공법을 도입하게 된다. 아하, 앞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신라종 주조공법이 아니라 중국종 주조공법이 도입됐죠. 그러면서 종처럼 음통이 없이, 중국종처럼 음통이 없이 쌍용으로 된 용류가 등장하며 당자가 사라지고, 당자가 뭐였나요? 옆에 이렇게 치는 부위였죠. 신라종의 섬세한 장식 대신에 중국종의 전형적인 장식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후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에 따라 범종 제작이 통제되고 16세기 사찰 주도로 소형종이 주조되면서 지금 보시면 대형종에서 소형종, 대형종, 소형종 이렇게 가고 있죠. 신라종의 조형 양식이 다시 나타난다. 그 후 이러한 혼합 양식과 복고 양식이 병립하다가 복고 양식이 사라지면서 쇠퇴기에 접어든다.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설명하려고 했던 게 지금 요걸 보시면요, 여러분 중요한데 시대순으로 가죠. 그쵸? 시대순. 맞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통시적 접근, 동시적 전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복잡한데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는데 암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맨 앞부분에 범종을 소개했어요. 그죠? 절에서 쓰는 종입니다. 자, 중국에서 유래됐지만 중국, 우리나라, 일본 종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신라에서는 항아리 러프 모양이었고 중국에서는 아래 부위가 팔자였죠. 일본은 그냥 원통형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용류가 우리나라는 1개, 얘들은 2개, 그리고 우리는 음통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종은 상대하고 하대를 불교적 상징물로 채웠고, 요 상대 아래 사다리꼴 유각이 있었고, 유각에는 9개의 유두가 있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유두 9개만 있었다. 그죠? 그리고 중국에는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천인상을 장식했고, 일본은 가로 세로만 장식했습니다. 그죠? 근데 차이가 있었어요. 신라종, 중국과 일본이 달랐고요. 고려시대로 가면서 변화했다고 그랬어요. 견대라는 게 다시 추가되었고, 유각과 당자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천인상에 삼존불이 추가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후기로 가면서 견대가 용꽃 모양으로 바뀌었고 범자 문양이 나타나게 됐답니다. 그죠? 그리고 소형종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서 소형화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주조공법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조선 초기에는 대형종을 다시 만들었는데 신라의 주조공법이 아니라 중국의 주조공법을 따랐고요. 중국 형식을 따랐어요. 그 다음에 사찰 주도로 소형종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다가 병립하다가 나중에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쭉 이렇게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4번 문제.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 범종은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라의 조형양식을 계승했던데. 자, 볼까요?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 범종은 중국의 영향, 중국에서 범종이 유래되지 않았나? 혼동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외국이 확실한 외국이 하나가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원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나라 영향으로 범자가 새겨졌답니다. 답이죠. 자, 하지만 2번, 3번, 4번, 5번 다 확인해야 됩니다. 신라종의 상부와 하부는 장식물. 어디? 아까 그렸어요. 우리 여기서. 그렇죠? 불교 장식물. 맞죠? 자, 그 다음에 범종에 장식되어 있던 당자는 조선시대에 사라지기도 하였다. 맞죠? 중국 양식을 따랐어요. 그죠? 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범종이 만들어진 것은 중국에서 불교가 전파된 것과 관련했던 맨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신라에서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주조 공법으로 대형종을 주조하였다. 그 앞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음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는
신라시대 만들어진 몸종 그림이다. A, 쓸까요? 용 한 마리, 용, 유, 통. 아하, 용유는 우리나라는 하나, 중국, 일본은 둘. 그 다음 통은 우리나라만 있었어요. C는 뭔가요? 이거 어디? 유각 아니면 유두인데, 이게 정확하게 뭘 가르치는 건지. 유각 아니면 유두입니다. 그쵸? 이게 좀 선정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유각, 유두입니다. 그죠? 당자는 이렇게 종을 치는 부위고, 요거는 천인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하대 되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용이 한 마리인 형태의 A는 쌍용 형태인 중국종이나 일본종과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딩동댕.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B는 중국종이나 일본종에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조형 양식이다. 맞나요? B. 그렇죠. 음통. 중국종에는 C가 존재하지 않고, 맞죠? 일본종에는 존재하는 것은 C와 형상이 달라요. 그냥 U도 9개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이것도 맞아요. 자, 근데 일본종은 신라종과 달리 D 주변에 가로, 세로, 띠가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로, 세로, 띠가 있는 건 맞죠? 하지만 뭡니까? D 주변에 D가 뭔데요? 천인상이 있다고 했나요? 천인상이 있어요? 아니요. 천인상 대신에 가로, 세로, 띠가 있다고 했습니다. 답입니다. 4번하고 5번하고 이러면 아마 헷갈리셨을 건데, 신라종은 중국종, 일본종과 달리 정점부가 이 부분보다 튀어나왔다. 이 부분은 뭐니? 하대라고 했는데 하대가 아니라 종 아랫부분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정점부가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가 튀어나와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예. 됐죠? 여기가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답 4번. 자, 그 다음에 기억이 나타난 이유. 자, 이게 출제된 지가 5년 이상 된 지문인데, 지금도 이런 유형은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하라는 게 밑에 보지 말고 주관식으로 하세요. 주관식으로. 자, 보시면 기억이 어디 있었나요? 조선 초기를 기점으로 한 큰 변화죠. 조선 초기 때 왜 변했나요? 어떻게 변했나요? 중국 종처럼 만드니까 신라의 주조공법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3번이겠죠. 그렇죠? 조선시대 불교 독자는 정책 맞죠? 범종 제작이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자, 통제되었으면 뭡니까? 안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죠? 변화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주조공법이 변화된 거니까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1번 조심. 고려시대 종이 소형화된 거 맞죠? 맞아요. 신라종의 조형 양식이 전승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헷갈리는데 전승됐죠? 언제 됐나요? 그 사찰에서 전승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3번이 답이고 4번 사찰 주도로 범종을 주조할 때 조형 양식을 복원한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 안 나왔습니다. 복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조선 초기에 사찰 주도로 대용종을 만든 사찰 주도 아니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읽는데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